안녕하세요. 게이밍 기어 리뷰 유튜버 승업입니다. 오늘은 드렁크디어에서 출시한 8K 풀 알루미늄 자석축 게이밍 키보드인 X60H 제품을 리뷰해보겠습니다. 드렁크디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일단 제품의 만듦새가 정말 괜찮고 게이밍 키보드임에도 항상 키감이 참 괜찮게 잘 나와주더라고요. 제품의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있고요. 케이블을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색이 들어가서 뭔가 좀 반짝거리는 느낌이 납니다. 디자인의 느낌이 상당히 괜찮은데요. 일단 이게 풀 알루미늄 하우징인데 무게 자체는 좀 가벼워요. 무게를 재보면은 838g 정도가 나가고요. 표면의 질감이 약간 거친 듯 매끄러운 느낌? 좀 뭔가 새로운 느낌입니다. 키캡은 체리 프로파일 높이를 가졌고요. 사이드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됐어요. 키보드 배열은 60%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방향키가 들어있어서 1U짜리 쉬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마우스 이동거리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가로 사이즈를 최대한 줄인 컴팩트한 60% 배열이 정말 많이 출시되는데 게임할 때 낮은 DPI를 쓰는 저감도 유저분들에게는 아주 안성맞춤인 배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펙을 살펴보면 8K 폴링 레이트를 지원하고 래피드 트리거 감도는 0.01mm까지 세팅해줄 수 있네요. 이 제품 다시 봐도 디자인이 참 예쁜 것 같은데 이 키캡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그러니까 PC 재질의 반투명 키캡입니다. 키캡 한번 체크해볼게요. 촉감은 살짝 미끄럽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끄럽고요. 두께는 두꺼운 쪽이 1.47mm, 가장 얇은 쪽은 1.2mm가 나오네요. 개인적으로 게이밍 키보드 키캡은 살짝 얇은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석축은 입력 정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광판은 단단한 알루미늄이 채택됐고요. 스위치 교체가 가능한 핫스왑 방식을 지원합니다. 내장된 자석축은 드렁크디어 치엔 스위치고요. 얘는 초기압이 35 플러스 마이너스 10g 포스라서 좀 약한 키압일 텐데 스위치 내부를 살펴보면 스템 사이드 쪽에 윤활 처리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스템을 빼보면은 지금 회색이랑 주황색 부분이 따로따로 제작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는 LED 디퓨저가 그냥 완전히 달려있네요. 키보드 내부를 살펴보면 페트 패드와 실리콘 흡음재도 들어있네요. 자, 이제 타건 소리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정말 뭔가 멋지지 않나요? 이게 하우징은 풀 알루미늄인데 여기 안쪽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놔가지고 제가 처음 들어봤을 때 가볍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뭔가 표면 처리가 아노다이징 같거든요? 그 금속 질감의 느낌이 나는데 되게 뭐랄까?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노다이징? 엄청 좀 무광이에요. 저는 무광을 참 좋아해가지고 그 느낌이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이쪽에는 드렁크디어 로고도 되게 세련되게 잘 들어가 있네요. 전반적으로 하판은 되게 입체적이고 탐스럽게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이 검은색 반투명 키캡에 연두색 폰트 들어간 것도 취향 저격인 부분입니다. 스테빌라이저 키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잘 잡혀 있고요. 요 스페이스바 소리가 약간 좀 통통 튀는 소리예요. 되게 좀 중독성 있는 느낌. 자, 그럼 이제 케이블을 연결해서 타건 테스트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화려한 느낌이 나쁘진 않은데 제 취향은 이렇게 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드렁크디어는 정말 실망시키질 않네요. 저 사실은 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원래 드렁크디어에 전매 특허 있잖아요. 이렇게 띠용띠용 하는 쇼바 시스템이 이 키보드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그냥 깔끔한 디자인과 성능으로 승부하려는 제품인가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키감이 좋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일단 지금 이 스페이스 통통거리는 거, 이 부분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제가 키감을
체크할 때 문자열과 모디열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키들의 이 밸런싱 부분을 정말 중요시 보는데 스페이스바 키는 예외로 이렇게 좀 특색 있는 좋은 소리를 내어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색이 있으면서 나쁜 소리가 아닌 좋은 소리가 나야 되는데 지금 이 드렁크디어 X60HE에서 그런 소리가 나네요. 그런데 또 이게 완전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소리는 아니긴 해서 그 부분이 살짝 아쉽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매력적인 소리가 난다고 생각됩니다. 문자열은 포곡포곡 스트로크감이 길면서 풍부하고 풍성한 느낌이 느껴지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끝맛은 쿠션감이 살짝 느껴지면서 톡 하고 떨어지는 맛이 와 진짜 맛있습니다. 드렁크디어는 쇼바가 없어도 좋은 키감이 나온다.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풍성하면서 크리미한 느낌. 이제 자석축은 제가 볼 때 날리는 소리가 났던 1세대 스위치에서 기계식 스위치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괜찮은 키감을 보여주는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2세대를 넘어서 이제는 기계식 스위치를 뛰어넘는 좋은 자석축 스위치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극락 체험을 할 수 있는 3세대 자석축으로 온 것 같습니다. 진짜 키보드판의 발전 속도는 무섭네요. 와. 이 포갈포갈거리는 느낌이 정말 기분 좋고 스트로크감이 확실히 좀 긴 느낌이 드네요. 이것 때문에 더 풍부한 질감이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키보드는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있는 자석축 게이밍 키보드거든요. 먼저 설치가 필요 없는 편리한 웹 소프트웨어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접속을 하니까 한글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오피스 모드로 되어 있네요. 게임 모드로 바꿔줄게요. 먼저 간단하게 키 매핑하는 거, 요거는 기본적인 키보드 기능이고요. 성능 탭에 들어가면은 자, 여기서 래피드 트리거를 세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는 보정 시작이라고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도 있네요. 자동으로 바로 다 돼주고요. RGB 효과나 매크로는 말 그대로 기능을 세팅해 주는 거고요. 여기 설정 탭에 들어가면 윈도우 키나 Alt F4 그리고 Alt 탭을 락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 있는 어댑티브 스테빌은 자석축 신호를 안정화 보정해 주는 기능이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팅레이트는 누르거나 떼는 동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올려주시면 되는데 웬만해서는 그냥 팅레이트 없음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안티 쉐이크 레벨은 우리가 이렇게 스위치에 손만 올려도 약간의 흔들거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입력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채터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채터링이 좀 생긴다 싶으면은 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타건을 해보니까 요거는 채터링 없었기 때문에 굳이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반환율, 여기서는 폴링 레이트 값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빠른 응답 속도를 원하시면 이렇게 8000Hz 8K 폴링 레이트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게임하다가 렉이 생기면은 요거를 낮춰주면은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바꿔주면은 다시 재시작이 돼요. 다시 8K로 바꿔주고요. 자, 그러면 여기 고급 기능 탭에 들어가면요, 총 6개의 기능이 있는데요. 먼저 이 DKS는 한 개의 키에 눌리는 깊이마다 다른 동작을 넣어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래피 스냅피 이 RS 기능은 두 키를 동시에 누르면은 더 깊게 눌린 쪽만 입력되게 해서 빠른 방향 전환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드 탭 기능은 짧게 누르면은 기본 키가 입력이 되고 길게 누르면은 다른 기능을 실행하는 그런 듀얼 동작 키고요. 이건 예를 들어서 해피해킹 키보드처럼 캡스락 키를 누르면은 컨트롤이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캡스락을 누르면은 캡스락 기능이 작동하지만 길게 누르게 되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걸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SOCD 기능은 서로 반대되는 방향키 두 개를 동시에 눌렀을 때 어떤 입력을 우선할지 결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4개 보이시죠? 맨 아래 취소는 중립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토글 스위치 TGL 기능은요, 키를 하나 세팅을 하면은 이게 한 번 누르면 계속 입력되고 다시 누르면은 해제되는 토글 방식의 입력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링크 에이지 트리거, 요거는 한 키를 떼는 순간 다른 키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연결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제가 A랑 D 키에 세팅을 했는데 A 키를 누르다가 떼면은 D 키가 마지막에 입력이 되죠. 그리고 D 키를 누르다가 떼면은 A 키가 입력되는, 발로란트 할 때 D 키를 누르다가 끝에 A 키를 누르면서 브레이킹 하는 경우 있잖아요. 요거를 프로그램이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상세 페이지에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요 RDT 릴리즈 듀얼 트리거 기능은 마지막에 설명드린 링크 에이지 트리거 요 HT 기능이고요. 여기 보이는 LW 라스트 윈 기능은 여기서 설명드린 SOCD 기능을 뜻합니다. 제 영상을 초심자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능들을 좀 간단하게나마 설명드렸는데요.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나 고급 키 기능은 다 하나하나 직접 해보셔서 체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한 기능을 삭제하려면 여기 역선택에 들어가서 이 기능을 X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기본 게이밍 프로파일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 브레이킹은 만세 브레이킹을 하고 있어요. 예, 테스트 해봤는데 지금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본 세팅이었고 좀 극단 세팅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래피드 트리거 감도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 테스트를 해보니까 확실히 좀 드렁크 디어 같은 경우는 기본 게이밍 프로파일이 좀 약간 여유있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저처럼 좀 짧게 래피드 트리거 감도를 짧게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른 반응 속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아니라 훨씬 더 그 브레이킹이 잘 된다는 거죠. 네, 체감될 정도로 확실히 잘 돼요. 그러니까 제품마다 달라요. 근데 지금 이 드렁크 디어 같은 경우는 기본 세팅보다는 세팅 값을 좀 내려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브레이킹 값이 나옵니다. 자, 이제 좀 확실히 좀 만족스러운 성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체감이 확실히 크네요. 달라 이거. 나이스. 내가 죽인 게 아니네. 나이스 컷. 나이스. 방금 저 반응 속도 빨랐죠. 나이스. 와, 보고 있었네. 노리고 있었네. 나이스. 와, 야. 자리가 좋은데요, 여기가? 오케이. 나이스. 오이씨. 내꺼. 오케이. 자, 이렇게 게임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제품 정말 괜찮게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되네요. 역시 드렁크 디어는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않네요. 키감과 게이밍 성능을 동시에 잡은 드렁크 디어 X60H였습니다. 자, 그럼 제 리뷰가 여러분들의 구매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게이밍 기어 유튜버 승업이었습니다.